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시소 장세 속에서 오늘은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호실적 발표에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력 수요 이슈도 부각되면서 전력 설비주가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 바이든 행정부 전력망 강화의 사활, 전력 설비주 지금이라도 올라탈까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전력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송배전망 건설을 맡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신규 보조금도 언급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빅테크사의 전력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26년까지 연평균 3.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철폐, 신규 보조금 등 전력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미국 내 송배전망 사업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정책에 대한 부분이 특정 업종에 영향을 미칠 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증대될 때 또는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사이클 같은 경우가 초입일 때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한 면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 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철폐라든지 보조금 증대 같은 경우를 내비쳤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IRA 법안과 연결이 되는데 5년간 16만 킬로미터의 송전선 개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변압기 같은 경우에 교체 사이클 이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AI 기반으로 한 전력에 대한 소모 증대에 따라서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좀 정책을 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지금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체크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과 관련해서 수주 경험이 있는 대한전선, 그다음에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LS 계열사 같은 경우의 주가가 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노후 변압기 교체 사이클이 도래를 했고요. 또 AI 전력 소모 증대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이런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진출이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들에 주목을 해보자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손배전망 사업 관련해서 국내 주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이번 전력망 강화 정책으로 기대되는 확장 효과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실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송배전과 관련된 변압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산업을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늘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도래하는 게 우리가 예상하던 부분보다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초과적인 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 의존도는 80% 이상인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 10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좀 점유율 같은 경우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변압기와 관련된 수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과거에 실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직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겠죠. 해외 법인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가 바탕에는 깔려 있지만 AI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전력 설비의 공급자 우위 시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사들의 전력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전력과 관련된 확보는 계속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가 전력 수요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025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AI 전력 소모량 같은 경우가 50%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로벌의 변압기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 같은 경우가 20개 변압기 업체 중에서 20% 같은 경우가 초고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반도체로 촉발된 이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초고압기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요. 전선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구리 전선 외에 좀 강화가 돼 있는 구리 전선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생산해서 배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변압기 관련주보다는 전선주의 탄력도가 더 좋았습니다. 이 시장 확장 국면에서 변압기 또 전선 등의 수요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전선주가 움직인 이유가 변압기 수출 물량 같은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약 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전선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변압기 사이클의 수출 물량 증대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한 3분기 정도 경과한 시점이 현재 올해 1분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자릿수 중반 이하로 거래가 되다가 이제는 한 자릿수 후반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주가의 고점 이전에 실적의 고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압기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10% 후반으로 도달할 때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밸류의 상단이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한 2번 정도 단행될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와 관련된 부분 밀려있는 한 3년 정도의 수주 같은 경우를 모두 반영한 수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변압기와 비슷하게 증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단행이 될 때 변압기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피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10% 후반대에 도달했을 때 거의 밸류의 상단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증설의 단행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중 이제 초고압기에 대응 가능한 회사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또 주셨지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력 설비 섹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의 이익 성장세 올해 어느 정도로 상향이 될까요? 산업의 방향은 아직 피크는 아닌 상황인데요. 증설도 없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 대비 잘 나왔고 이 실적 같은 경우를 놓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상고 하저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특정 가격을 넘어설 때는 이 부분과 정가에서 비용 같은 경우가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고 하저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서 현재 구리 가격 정도로는 이 데드라인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하면 변압기 업체에게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 안에서는 추가적인 구리 가격 상승 또는 증설의 단행 같은 경우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상고 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력 수요 부족이 기본적으로 이 설비의 수요를 촉발시키지만 전력 효율에 대한 기술도 현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액침 냉각 등의 분야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력 설비 외에 주목할 분야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력망 같은 경우에서 변압기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고압 전선으로만 이 전류 같은 경우를 통과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의 증대로 발생을 했다라는 원초적 중심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 송전 배전 부분을 통합으로 그리드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가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업종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해서 전력 저장 장치 부분도 역시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SS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부분 또한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쪽은 대표적으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또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력 설비 내에서 이성웅 이사의 최선호주 들어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상보다는 잘 나온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변압기 관련된 기업인 재룡전기 같은 경우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윗꼬리를 타는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력 설비주 지금이라도 올라탈까를 주제로 이성웅 이사의 원픽 재룡전기까지 만나봤는데요. 만발하는 호재 속 경계할 요소들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4월 29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3월에 이어 경기 확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최근 하이브로 인해서 엔터 업계가 시끄러운 상황이죠. 스타쉽 엔터의 인기 아이돌 아이브가 컴백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5월에 뉴진스, 에스파 등 주요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컴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좋은 뉴스로 엔터주들이 주목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 1분기 GDP가 2년 만에 1%대를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연준의 행보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체코의 원전 4기 입찰 제안서가 마감이 됩니다. 6월에 한국의 수주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최 AI 투어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어떤 AI 기술 트렌드들이 논의될지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또 30일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확정치를 발표하고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어서 셀 업체인 삼성 SDI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전, AI,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첫날은 근로자의 날로 한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중국과 홍콩 그리고 프랑스, 독일도 노동절로 휴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퀄컴과 그리고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목요일에도 중국 증시는 쉬어가게 됩니다. 노동절로 3일까지 휴장이고요. 목요일에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집중해야 하는 하루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미국에서는 애플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으로 IT주의 동향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 현대차그룹의 4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네이버의 1분기 성적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과 5월이 교차되는 다음 주 증시, 주요 이벤트 속에서 전략 승부처를 잘 포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 승부처 월요일 주요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4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걸그룹이죠. 아이브의 컴백이 예정돼 있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이창원 부장, 이 최근에 중국 지표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3월에 이어서 4월 좀 확장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3월 달이 이제 그 50.8에 나와서 그 지난 2003년 3월 이후로 뭐 최대 수치 나왔는데 이제 반년 만에 이런 그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중국 경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고 국내 우리 뭐 철강이라든가 그런 관련 산업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달에도 이런 확장 그 지표가 연속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도 뭐 상당히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조업 지표 말고도 비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2개월 연속 지금 확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4월 달 지표도 그렇게 꺾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그 철강 업계 같은 경우가 지난해 그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국내 뭐 철강 업계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저희 하이투자증권 그 박상현 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 3월 달에 그 중국 제조업 PMI가 반등만으로도 이게 반등만으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어쨌든 경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최악을 벗어났다고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도 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확신하게 되면서 최근에 산업용 금속 이런 그 금속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중국 제조업 PMI의 상승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4월 달에도 반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50 이상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중국 정책들을 봤을 때는 50 밑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3월에 이어서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은 어떤 섹터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좀 최근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뭐 특히 이제 그 뭐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쪽에 소비 쪽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도 또 이렇게 그 최근에 또 길을 다니면서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K뷰티, K브랜드 화장품 쪽이지 않겠는가. 인디 브랜드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J 올리브영 가게 이런 데 가시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소비주 중에서 화장품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화장품주 하면 기존에 뭐 작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관심주로서요. LG 생활 건강을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LG 생활 건강 하면은 제품 구성이요.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음식료 쪽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고무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에서도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았는데 이 중에서 이 화장품 부분의 실적을 좀 들여다보면은 특히나 더 이제 중국 쪽에 더 후 리뉴얼 브랜드의 판매 호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중국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하면서 확실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마케팅 자체를 중국 이외의 쪽으로 많이 확산하지 않느냐. 물론 LG 생활건강 자체도 이 북미 사업 쪽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케팅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좀 약했던 중국 쪽이 회복되기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LG 생활건강 주가 밑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은 LG 생활건강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되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 안에서는 LG 생활건강 관심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브의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이브를 시작으로 뉴진스, 에스파 등 다가오는 5월에 기존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돼 있는데요. 최근 하이브로 인해서 엔터계가 참 시끄러운 상황이죠. 엔터 4사의 5월의 주가 향방,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금 하이브 사태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멀티 레이블 체제 어떤 리스크가 부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금 자산 규모가 5조가 좀 넘고 65개의 기업에 11개의 레이블 동시 운영 중인데 이러면서 이제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둔 상황이고 이러한 멀티 레이블 이렇게 운영을 통해서 지금 하이브가 급정에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레이블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시너지보다도 서로가 경쟁이 되고 서로가 이겨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서 멀티 레이블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작용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멀티 레이블 체제가 지금 최초로 도입한 게 사실 YG엔터였고 그리고 2017년부터 JYP가 도입을 했지만은 사실상 1본부, 2본부 본부 체제가 있고요. SM 3.0으로 해가지고 멀티 레이블을 도입하기로 한 SM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SM과 JYP 같은 경우가 멀티 레이블 체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하이브 쪽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엔터주 내에서는 JYP라든가 SM 쪽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좀 이탈 수급이 있겠지만은 SM과 JYP 쪽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SM 좀 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리스크가 이번에 좀 부각이 됐죠. 부장님은 하이브 수급이 SM이나 JYP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 SM을 조금 더 좋게 보셨고 엔터 4사 중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유망하게 보는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님은? 엔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최근 하이브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가 이번 어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제가 볼 땐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였거든요. 왜 주목을 받았었냐 하면은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매입을 한 그런 내용들이 공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 전반이 낙폭이 큰 상태에서 앞으로 좀 강하게 좀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시총이 5조 원에서 2조 원, 2조 5천 원까지 빠져 있는 JYP 엔터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6천억 이상 높은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또한 한 1,800억 전후 정도 되는 거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어떤 이벤트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하이브 쪽의 일정에 따라서 그쪽 일정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제가 볼 때는 4월 29일 날 또 아이브의 컴백이라든가 그리고 5월 10일에 JYP 엔터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찰리 푸스 콜라보 앨범 공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5월 중순에도 일본 싱글 앨범을 공개하는 또 JYP 엔터 쪽도 있습니다. 뉴진스의 컴백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앞으로 어느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짧게 트레이딩 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브 컴백을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엔터 쪽에 이제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국제 유가 상승하면서 1분기 정유 쪽 마진은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SK온의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 SK온의 흑자 전환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좀 봐야 될지, 이번 그 SK이노베이션 1분기 실적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 지금 컨센서스가 그 영업이익이 대략 그 한 3,963억 정도 컨센이고 내부 컨센서스인데 네네. 지금 그 정유 쪽은 대체로 한 4천억에서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을 보는데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 대규모 이제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배터리 쪽은 AMPC를 빼게 되면은 적자로 좀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SK온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1분기 흑자 전환 실패하게 되면은 그 9개 분기 연속 적자가 좀 유력해진 상황이고요. 그 SK온 상장이 사실 해야 되는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기 그러니까 연간으로 흑자 전환은 필수이고, 그리고 SK온의 그 주가가 본격적으로 그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SK온의 흑자 전환과 더불어 분기 흑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분기 흑자가 나오는 직후부터 탄력이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는 지금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다소 좀 축소할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진행하고 있고 예고로 했던 그 캐펙스 투자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그리고 이제 축소가 될지 여부랑 또 자금 도달을 어떻게 할지, 대략 한 7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갖고 있는 걸 빼게 되면은 최소한 4조에서 4조 정도는 추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이 어떻게 될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향후에 고객사들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좀 얘기를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 아이오닉 9에 SK온 NCM9이 장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 GV60, GV70, EG80에도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그 기아의 그 ST1에도 동사의 그 배터리가 좀 들어가니까 현대 기아차그룹과 북미 시장에서의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 핵심은 배터리 쪽에 분기 흑자가 언제 나는지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체코 원전 4기 입찰 제안서가 또 마감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가 또 서울에서 열립니다. 일정이 많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죠.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창원 부장, 5월 그 FOMC 회의, 여기서 좀 어떤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정이고요. 최근에 연준위원들 발언을 보니까 당장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도 데이터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말한다면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는 쪽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중요한 건 FOMC의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밤 있을 그 1분기 PC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 5월달에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는지, 뭐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해석하는지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것이고, 오늘 밤에 이제 그 PCE 지표가 지금 그 헤드라인이 예상치가 이제 2.6% 증가하고 전월치가 2.5였고요. 그리고 근원 PC가 예상치가 2.7이고 전월치가 2.8이어서 여기 여부가 그 PC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5월달에 FOMC에 영향을 주고, 이게 향후의 증시의 방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C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고 넘어가 봐야겠네요. 그리고 체코의 원전 4기 입찰 제안서가 마감이 됩니다. 현재 프랑스와 입찰 경쟁 중인데요. 이르면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 있을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일정을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뭐 나왔던 얘기는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부분이 있고요. 산자부 장관 체코 방문. 요번에 이제 그 체코 원전 4기 입찰 제안서 마감이 4월 30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불가리아 정부라든가 코줄로두이 원전 7, 8호기 시공사 숏리스트도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좀 주목받으시는 거죠. 근데 제가 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11차 정기본 발표입니다. 더불어서도 6월 달에도
체코 신규 원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고 그 이후에도 로드맵 제시가 3분기에 원전 산업에 대해서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발표가 3분기 내에도 발표 예정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원전이 최근에 빠졌다가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30조 원 수준인 체코 원전 수준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경쟁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아니고요. 프랑스 쪽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원전이 주목받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가 AI,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 커버가 안 돼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도움이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가 나올 건데 현재 어떤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에서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6월달 모멘텀을 보고 원자력 관련주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에 투자하려면 일정은 꼭 기억하자.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최의 AI 투어인 서울 행사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기술 트렌드들이 부각이 될까요?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AI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어 인 서울에서 개최가 이제 30일 되는데 이 행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코파일럿을 활용한 AI 기술과 이제 기능을 직접 체험해서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코파일럿은 GPT-4와 같은 거대 대형 언어 모델을 얘기를 해서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직접 이제 개발자들이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서는 조원우 한국 MS 대표랑 스코어 한셀만 MS 개발자 커뮤니티 부사장이 개발자를 위한 차세대 AI를 주제로 한 키노트도 행사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스코어 한셀만 부사장 같은 경우가 한글이 대형 언어 모델 우리가 LMM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개발자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언어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로 개발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4월 초에 발표했던 실적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또 컨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주목할 소부장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좀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엔비디아 HBM 3E 같은 경우에 공급 관련해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어떤 공급 일정 이런 부분들 언급이 되는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최근에 또 삼성전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요. 낸드 업황 관련된 코멘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SK 하이닉스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관련주를 좀 보면은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TCK라든가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연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펠리클에 대한 이 펠리클 하면 UV 공정에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 SNS텍이라든가 FST라든가 동진세미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충분히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삼성전자 관련해서 모멘텀은 전력 수요입니다. 그래서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력 수요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LLP LPDDR5OX 마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 AP의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력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EUV 펠리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낸드 업황 관련된 HBM 관련 종목들 두루두루 보시고 모멘텀이 나오면은 좀 관심 있게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SDI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이 예전만큼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그러니까 그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라고 그러니까 뭐 SK온도 마찬가지고요. 그 배터리 3사에 대한 그 실적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그 배터리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는 게 그렇게 악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게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나 부진하겠지만은 그 엔솔이라든가 SK온에 비해서는 뭐 실적 선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지난해 그 1분기 때 이제 그 프리미엄 전기차 위주로 배터리 공급이 좀 잘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선방 가능성이 있고 또 1분기 그 영업이익도 한 2,460억 정도 컨센서스인데 대략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그 AMPC를 받지 않고도 지금 IRA 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도 지금 흑자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아직까지 그 삼성 SDI가 북미 쪽에 거점이 이제 양산이 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가상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일단은 실적은 그래도 선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주목할 볼 만한 거는 4월 25일 기준으로 그 리비안이 그 IRA 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이 7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IRA 보조금 리스트가 지난해 연말에 그 43종에서 3월 그 초에 33개에서 현재 43개,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과 같은 수의 금 차량이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요. 5월에서 6월에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삼성 SDI 고객사들의 지금 그 IRA 보조금 차량 등록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1분기 때 그 북미 시장의 그 전기차 시장 전망을 뭐 6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전망 유지될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그 삼성 SD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개발 진행이라든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수요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애플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애플 관련해서 예전에 좀 주목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 볼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애플 같은 경우가 EPS가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가 1.51달러고요. 그 수익이 906.1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한 0.66% 감소를 하고 매출 같은 경우는 4.2% 감소로 전망돼서 대체로 이번 실적은 안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지난 분기 때는 4분기 만에 매출이 증가했다가 다시 또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유는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저조하고 또 이제 AI 주가 측면에서는 그 AI 쪽에서 너무 투자가 좀 저조한 게 아니나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실적은 분명히 안 좋겠지만은 향후에 중국 시장의 전망이라든가 또 이제 그 AI 쪽의 투자 여부라든가 그 배당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당장 실적보다도 6월 달에 그 WWDC라고 해서 글로벌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애플이 새롭게 이제 그 AI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의 실적보다도 6월 달에 있는 행사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당장에 이제 그 실적은 좀 기대를 좀 접으시고 6월 달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애플 관련주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그 애플 사업 전략이 좀 바뀌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개발 포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넥스트 빅싱스라 해가지고 AI 로봇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출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애플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좀 로봇 관련주 하면은 뭐 레인보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LIG 넥슨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소 좀 약합니다. 그런데 과연 상승 트리거가 있느냐라는 일정상의 이유를 봤을 때는 올해 그 발표가 아직 안 된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방안 발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도 예정이 돼 있고 LG전자 그리고 삼성 로봇 기업 M&A 이슈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월 달에도 5월 6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자동화 로봇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6월 30일에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취득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한 번쯤은 반등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 로보틱스
가 최근에 또 흐름이 조금씩 나와주는 듯해서 좋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흐름이 강한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트 로보틱스 인수 마무리해야 되는 LIG 넥스원이 주가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의 대장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발표하고 3일에는 또 컨콜을 열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성장 재료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그룹주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 리포트가 최근에 업데이트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컨센 하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때는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안에 그 계열사별로 실적을 다 발표를 하니까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포함해서 이제 계열사들의 실적 세부 데이터가 어느 정도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특히 에코프로 BM이 지금 약간 그 지수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타난 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제 주가의 하방은 좀 막혀 있지만은 상승 트리거는 좀 재료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크지 않더라도 지수의 그 반등 여부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렇게 지수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첫째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일본이 또 휘장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다음 주 승부처 두 분의 유망주도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죠.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덕선 우선주고요. 한화엔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과의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치고 올라온 모습이네요.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시고요. 한화엔진 현재 14,000원 진입해 있습니다. 이 밖에 덕선이 3%대 강세 가져가면서 8,940원으로 거래되고요. 유니캠이 1,868원입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은 없고요.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도 꽤 있기는 하지만 샘CNS 정도로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CNS는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 전문 기업으로 HBM 관련주인데요. 현재 29만 주의 거래량 실리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장 마감 후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시각 현재 4%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결로에서 삼성중공업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에 이 시각 현재 1.7% 하락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리거가 3%대 약세, 뉴트리가 8,300원으로 2%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요. 역시나 정규장에서 강했던 전기 전선단에서의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죠. 세명전기가 2% 약세 흐름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느 쪽에 방향을 두고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예상되었던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58억 원이었습니다. 실제치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2조 3,478억 원, 영업이익은 799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배 단가 영향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되던 부분을 좀 더 상이하게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업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에 이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선업을 볼 때는 단순히 분기 실적의 예상치 대비 상회나 이런 흐름을 보기보다는 투기 선주의 발주죠.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가 현재 조선 성과에서 추가로 발주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나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여름 정도 발주가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실적은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조선업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네, 실적과는 별개로 본업이 견고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는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전기에서 인적 분할에 설립된 업체로 금속이나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전기 전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는 25% 강세, 시간외에서도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3위에는 하나엔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삼성중공업과의 수주 소식을 알렸는데요. 2,736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이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32%에 해당합니다. 하나엔진은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거래량도 쏠리고 현재 2%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2위도 열어볼까요? 2위는 플레이디입니다. KT그룹의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로 정규장에서는 약보합권, 시간외에서는 11만 주 거래량과 함께 3% 강세에 7,700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조금 전 확인한 샘CNS입니다. HBM 공급 증가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 에너지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까 짚어주신 부분처럼 세라믹 STF 이 부분이 핵심인데 왜 이게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다이 불량품 확인을 위해서 테스터 신호를 웨이퍼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는 다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의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불량품 같은 경우에 비율이 높죠. 그렇다 보니 검사 쪽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샘CNS 같은 경우가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낸드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디램 쪽 매출 같은 경우가 예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200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4,655억 정도, 아직 기본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여기에서 추가로 검사와 관련된 부분의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5천억대 중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다음 주 이렇게 추가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세라믹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기업인 이렇게 1위에 링크된 샘CN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 중 5위부터 1위까지 이상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음 주 승부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창화 부장은 인텔리안테크고요.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먼저 인텔리안테크 한번 얘기해보죠. 어떤 점에 주목해볼까요? 지난해 동사 부진했던 해상용 VST 안테나가 이제 안정화가 좀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게이트웨이 쪽의 수주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방산 쪽으로도 시장 진입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곽영원 대표님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일단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도 또 KF21 초도 양산 수주라든가 중동양 수주 이런 계약 체결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좀 최근에 K방산 수출 200억 불 달성에 따라서 올해 무역금융 10조 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주가가 좀 빠진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기존의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입찰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그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추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 또 보면은 브라질에 또 엄브라에르향 UAM 사업 수주가 또 나왔다는 측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바닥권에서 올라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승부처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창환 부장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한국항공우주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기 유튜브에 포티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